지금 이 글 읽고 계신 분들께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됐네. 하고 그냥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오늘은 뭘 해볼까 하고 설레는 마음이 있었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전자일 거예요. 그냥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특별할 것도 없이. 어제와 비슷하게. 내일도 비슷하게. 근데 있잖아요. 저 오늘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만약 오늘이 죽는 날이라면, 딱 오늘 하루가 이 생에서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그 답이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죽음을 제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남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사후세계, 죽음 이후, 제2막, 인생.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나로 엮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마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뭔가 달라진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을 피해 다닐까? 한국 사람들은 죽음 얘기를 잘 안 해요. 특히 어른들, 시니어 세대분들은 더 그래요. 죽음 얘기를 꺼내면 에이, 재수없게 왜 그런 소리야? 하고 손사래를 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확실하게 일어나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죽음이에요.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어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착하게 살아도, 훌륭한 사람이어도 모두가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가장 확실한 사실을 가장 외면하며 살아요. 왜일까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미지의 영역이에요. 가본 사람이 돌아와서 말해줄 수 없는 곳.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 많은 사람도 모르는 것.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역설이 있어요.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도 흐릿해져요. 죽음을 직면할수록 삶이 선명해져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인류가 찾아온 답들. 자, 먼저 사후세계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후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이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붙들어온 질문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문명이든 어느 종교든 어느 철학이든 이 질문을 피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는 곳이 달라진다고. 불교에서는 윤회가 있다고 해요. 이 생의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잘 살면 더 좋은 곳에, 못 살면 더 어려운 곳에 다시 태어난다고. 이슬람에서는 알라 앞에서 이 생의 행적을 심판받는다고 해요. 선행이 가득하면 낙원으로,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힌두교에서는 아트만, 그러니까 영혼이 브라만이라는 우주의 본질로 돌아간다고 해요. 동양 철학, 특히 도교에서는 기치가 우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다고 해요. 그리고 현대 과학은요? 현대 과학은 오랫동안 죽음 이후는 없다고 했어요. 뇌가 멈추면 의식도 끝난다고. 근데 재미있는 게 생겼어요. 임사체험. 영어로 ND, Near Death Experience 연구예요.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수술 중에 뇌파가 완전히 평탄해졌다가 깨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보고해요. 밝은 빛. 터널. 이미 죽은 가족을 만나는 것. 자신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
그리고 압도적인 평화와 사랑의 감각.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이런 경험을 보고했어요. 네덜란드 심장 전문의 핀반 롬멜은 이 연구로 저명한 학술지 렌싯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심장이 멈춘 동안에는 뇌 활동이 없어야 하는데 그 상태에서 의식이 존재했다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과학이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이 생긴 거예요. 물론 이게 사후세계의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따로 있어요.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돌아온 뒤에 어떻게 변하냐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이런 변화를 보여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줄었어요.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삶의 작은 것들이 소중해졌어요. 그리고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죽음의 문턱을 다녀온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에요. 두 번째,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때 생애 회고의 임사 체험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는 현상 중 하나가 생애 파노라마예요. 살면서 있었던 일들이 한순간에 필름처럼 펼쳐진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기억들이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부끄러운 일, 자랑스러운 일, 후회되는 일, 감사한 일. 그런데 이 파노라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때 가장 선명하게 남는 장면이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화려한 성취가 아니에요. 많은 돈을 번 것도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힘들 때 손을 잡아준 것,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도와준 것,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것, 작은 것을 나눠준 것. 그런 장면들이 가장 빛나게 남는다고 해요. 반대로 가장 후회로 남는 건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순간들이래요. 화를 냈던 것, 무시했던 것, 도울 수 있었는데 외면했던 것, 한마디 따뜻하게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 이 두 가지가 선명하게 남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한테 엄청난 힌트를 주는 거 아닌가요? 삶의 마지막에 후회로 남는 것들을 지금 알고 있다면 지금 그걸 다르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행하는 대로 꽃길이 되느니라. 이 말의 진짜 의미. 이 말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행하는 대로 꽃길이 되느니라. 처음 들으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꽃길. 그게 뭔데?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건가? 복을 받는다는 건가? 아니에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훨씬 구체적이에요. 내가 오늘 걷는 이 길이, 내가 오늘 행동하는 이것이 그 자체로 꽃길이 된다는 거예요. 결과로서의 꽃길이 아니에요. 행위 그 자체가 꽃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웃에게 인사를 해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아서. 그냥 그게 자기 방식이니까. 어느 날 그분이 몸이 아파서 며칠을 못 나왔어요. 그러자 이웃들이 걱정이 돼서 찾아와요. 괜찮으냐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이분이 매일 아침 인사를 했던 건 이걸 바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쌓여서 어느 순간 이분 주변이 꽃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행하는 대로 꽃길이 되느니라예요. 인과 요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행해야 해요.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그게 결국 내 삶의 길을 꽃길로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 제2막 인생이란 무엇인가?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2막.
인생.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제2막 인생을 은퇴 이후의 삶으로만 생각해요. 일 그만두고 쉬는 것, 여행 다니는 것, 취미 생활하는 것.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제2막 인생을 조금 다르게 정의하고 싶어요. 제2막 인생은 죽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삶이에요. 내가 유한하다는 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삶이 반드시 끝난다는 걸 직면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1막은 어떤 삶이에요? 살아남기 위한 삶이에요.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가족 부양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려 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보다 해야 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한 삶이에요. 근데 제2막은 달라야 해요. 제2막은 살아내는 삶이에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 건지, 이 질문들이 제2막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후 세계와 연결돼요. 내가 이 삶을 마치고 나서 생의 파노라마가 펼쳐질 때, 그때 후회 없이 볼 수 있는 장면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제2막 인생이에요. 5번째, 후회 없는 삶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 호주의 완화치료 간호사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임종을 앞둔 환자들 곁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마지막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뭔지를 기록했어요. 5가지가 나왔어요. 첫째, 남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용기가 없었다. 둘째,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말걸. 셋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가 없었다. 넷째,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걸. 다섯째, 내 자신이 더 행복하도록 허락할걸. 이 5가지를 보면서 뭔가 느끼시나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들은 다 돈이나 성공이나 지위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모두 관계와 감정과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 않기. 솔직하게 감정 표현하기.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 나 자신이 행복하도록 허락하기. 이게 제2막 인생에서 해야 할 것들이에요. 대전에 사시는 오영숙 씨, 68세.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남편이 갑자기 가고 나서 한 1년을 그냥 멍하게 살았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근데 어느 날 남편 사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더라면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아마 당신이 행복하게 살아야 내가 편하지 했을 거예요.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림, 글쓰기, 동네 봉사활동. 처음엔 어색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진다. 이게 제2막이에요. 6번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웰다잉, 좋은 죽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웰다잉은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유언장 쓰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하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정리하기, 남기고 싶은 말을 써두기. 이게 왜 삶을 준비하는 거냐고요? 이 과정을 하다 보면 내가 진짜로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가 보여요. 유언장을 쓰다 보면 내 재산보다 내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쓰다 보면 내가 어떤 상태로 살고 싶은지가 명확해져요. 남기고 싶은 말을 써두다 보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아직 못한 말이 얼마나 많은지가 보여요. 그러면 그 못한 말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다가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경기도에 사시는 박재문 씨, 74세. 몇 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됐는데 그 이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암이라는 말 들었을 때 처음엔 무너졌어요. 근데 수술하고 회복하면서 뭔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면 돈, 체면, 남한테 보이는 것. 이런 게 갑자기 다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 얼굴, 아내 손,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이런 것들이요. 그때부터 제 하루가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아무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됐다. 이 말이 참 묵직하게 와요.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 오히려 삶을 가장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턱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그 눈을 가질 수 있어요. 7번째,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제2막의 실천. 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로 가볼게요. 제2막, 인생을 산다는 게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제2막이 되는 거예요.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 아침 하루를 선물로 시작하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건 오늘 하루를 살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제 잠들면서 오늘을 보장받은 사람은 없어요. 눈 뜨자마자 오늘 또 하루네 하고 생각하는 것과 오늘 하루가 생겼다 하고 생각하는 것. 이 차이가 하루 전체를 바꿔요. 두 번째, 오늘 못한 말을 하세요. 임종 연구들을 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하고 싶었던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마웠다고, 미안했다고. 이 말들을 왜 못했을까요? 어색해서,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알겠지 하고 생각해서. 근데 언제가 마지막인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그 말 하세요. 전화 한 통이면 돼요. 문자 하나면 돼요. 요즘 생각났어요. 고마웠어요. 보고 싶네요. 이 짧은 말이 어떤 사람한테는 평생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선한 일을 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늘 마주친 사람에게 미소 짓기, 엘리베이터에서 버튼 눌러주기, 무거운 짐 든 사람 잠깐 도와주기, 힘들어 보이는 사람한테 괜찮으세요? 한마디. 이 작은 것들이 쌓여요. 내 삶에도 쌓이고, 받은 사람 삶에도 쌓이고, 그게 행하는 대로 꽃길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나 자신한테도 친절하세요. 많은 분들이 남한테는 친절한데 자기 자신한테는 가혹해요. 나이 들어서 뭘 해? 이제 와서 무슨? 다 지난 일인데. 이런 말들이 여러분 안에서 들리고 있지 않으세요? 그 말들한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나는 지금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지금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어. 지금도 누군가한테 의미 있는 존재야. 이게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이게 제2막을 살기 위한 기초예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남도 귀하게 여기기 어려워요. 그리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매일을 더 소중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8번째, 내가 남길 것들, 흔적의 의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뭐가 남을까요? 재산, 건물, 이름. 물론 그것들도 남아요. 근데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남는 건 따로 있어요. 그건 내가 만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내 때문에 힘을 낸 사람. 내 말 한마디가 방향을 바꾼 사람. 내 존재 때문에 덜 외로웠던 사람. 이게 진짜 흔적이에요. 묘비에 새겨지는 글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에 새겨지는 것들이에요. 서울에 사시는 강경자 씨, 72세. 이분은 30년 넘게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셨어요.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고, 글쓰기 가르쳐주고, 숙제 도와주고. 어느 날 20대의 부반의 청년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초등학생 때 이 도서관에서 강경자 씨한테 책 읽어주는 걸 들었다고. 그때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나중에 작가가 됐다고. 저 책이 나와서 직접 가져왔다고. 강경자 씨가 어떻게 하셨냐고요? 책 받고 나서 집에 와서 혼자 엄청 우셨대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냥 좋아서 했던 건데. 그게 그 아이한테 그렇게 남아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냥 좋아서 했던 것. 계산 없이, 보상 바라지 않고, 그냥 좋아서 했던 것들이 흔적이 되는 거예요. 행하는 대로 꽃길이 되느니라. 9번째 사후세계와 제2막은 연결되어 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볼게요. 사후세계가 있든 없든, 이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어요. 만약 사후세계가 있다면, 여러분이 이 생에서 행한 것들이 남아요.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이,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용기 있게 살아낸 것이. 그게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만약 사후세계가 없다면, 여러분이 이 생에서 행한 것들이 이 세상에 남아요. 여러분이 만진 사람들의 마음에 남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으로 남아요. 그게 일종의 영혼이에요.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아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전부예요. 거창한 삶이 아니어도 돼요. 매일 조금씩 친절하게, 매일 조금씩 감사하게, 매일 조금씩 솔직하게, 매일 조금씩 용기 있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꽃길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내가 걸어온 길이, 내가 걸어갈 길이 꽃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보내실 거냐고. 이제 그 질문에 조금 다르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걸 해보셨으면 해요.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한 순간이 있었나요? 오늘 하고 싶었는데 못한 말이 있었나요? 오늘 감사했는데 표현하지 못한 것이 있었나요? 그걸 내일 하세요. 그 하나가 내일을 꽃길로 만드는 시작이에요. 사후세계가 어떤 모습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건 알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행한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남아요. 사람의 마음에 남고, 세상의 결에 남고,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도 남아요. 그래서 오늘을 잘 사는 게 내일을 준비하는 거고, 사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행하는 대로 꽃길이 되느니라. 이 말,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로 삼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한테 공유해주세요. 그것 자체가 이미 꽃길을 걷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